안녕하세요. 진우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얘기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부인과라는 곳에서 다루는 것이 뭔가, 왜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되었나, 그런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산부인과는 크게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obstetrics and gynecology 두 개의 term가 합쳐졌는데요. obstetrics라는 건 산과, gynecology라는 게 부인과라는 뜻입니다. 산과는 말 그대로 출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출산 관련된 것이니까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고요. 부인과는 그러니까 일반 부인들을 진료하는 과라는 뜻인데, 아시다시피 부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결혼한 여성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여성들을 보는 것이 원래의 의미지만, 사실 산부인과에서 결혼한 여성들만 보는 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보기도 합니다. 물론 여자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부인과는 산과라고 하는 임신, 출산 관련된 어떤 이벤트랄까, 어떤 행위,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는 분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별, 여성을 보는 과. 그래서 요즘은 부인과라는 말보다 여성의학과라는 말을 개원가에서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그럼 부인과라는 게 있으면은 남자들, 그러니까 결혼한 보통 중년 남성들을 보는 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는 따로 없습니다. 부인하고 대척점에 서는 단어가 글쎄 정확히 맞는 말은 없고 아저씨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중년 여성 아니 결혼한 중년 남성을 말하는 게 보통 아저씨잖아요. 근데 사실 아저씨의 반대되는 말은 아주머니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와 아주머니, 이게 한 쌍의 말이고, 사실 부인에 대한 말은 따로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비뇨기과가 남성들이 보통 가서 진료를 받는 곳이긴 한데, 비뇨기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뇨기, 그러니까 콩팥, 방광, 요도, 이쪽 이제 소변을 보는 것과 관련된 기능을 보는, 신체 기관을 보는 분야라는 뜻이지, 꼭 남자들만 보는 과는 아닙니다. 비뇨기과에 얼마든지 여자분들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료 과목들은 어떤 분야나 어떤 행위를 보는 것에 의해서 나눠진 그런 파트가 있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처럼 뼈를 다룬다든지 또는 어떤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하나 있고, 내과도 마찬가지죠. 내부 장기 이상을 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성별이나 연령과 관련된서 나눠진 것이 이제 소아과, 부인과 이렇게 있습니다. 소아과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내과라고 할 수 있죠. 내과도 어린아이들도 가지면 같은 분야의 영역을 다루는데, 아이들은 이제 15세 이하 아이들은 소아청소년과죠.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소아과로 가고, 그 이상의 이제 성인들은 내과를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성만을 따로 보는 과가 없으면서 굳이 부인과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부인과 여성들의 진찰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야가 나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부인과가 어떤 점에서 기원이 돼서 나왔는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산과에서 임신 출산을 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부인과에서 보는 영역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일반 부인과라고 해서 지렴이라던가 생리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난임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난임.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 진단을 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난임하고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내분비, 이 호르몬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부인과 영역이 한 가지가 더 있고요. 폐경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인과 영역에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게 이제 자궁암이든 난소의 종양이든 이렇게 종양학을 보는 부인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종양학은 부인과만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우리 몸에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암이나 이런 종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진료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종양학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과에는 이게 그 엔도크리놀로지라고 하는 내분비, 그리고 인퍼틸리티, 난임, 그리고 일반 부인과. 일반 부인과도 이제 성인 여성을 보는 일반 부인과하고 어린 소녀, 아까 소녀들이나 뭐 미혼 여성들을 보는 분야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따로 분리해서 아돌레센트 자이너콜로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과도 여러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렇게 영역에 관계없이 여성에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1차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하면 되는데, 산부인과가 아무래도 문턱이 좀 높다 보니까, 참고로 저희 병원은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턱이 없이 그냥 바로 그 마룻바닥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농담이고요. 너무 산부인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여성들의 경우에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마음 편하게 상담받고 뭐 진찰을 받고 뭐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곳이니까 과거에 뭐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실 건 없습니다. 뭐 미혼 여성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증상으로 특히 생리와 관련된 불편한 점들은 기혼 여성들보다 미혼 여성들한테 더 많이 생기니까요. 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같은 경우도 결혼한 여성들보다는 미혼 여성들한테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산부인과를 가서 그런 문제를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불편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산부인과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산부인과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내과에서 검진을 산부인과 검진도 부인과 검진도 해서 많이들 하고 하던데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과에서는 내과적인 질병 뭐 위든 장이든 뭐 폐든 이런 내과적인 병에 대한 상담과 검진이 적절하다면 자궁암 검진이나 뭐 난소 이상이나 이런 걸 보는 골반 초음파는 산부인과 전문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검진 시즌이 되었는데 보면 부인과 질병들도 내과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겸사겸사해서 드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잘 어떤 병은 애매해서 잘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외음부의 피부에 생긴 어떤 병변이라든가, 산부인과로 가야 되는지, 외음부 쪽이니까, 아니면 피부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뭐 피부과든 산부인과든 애매한 경우에는 먼저 문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애매한 경우는, 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느 과에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